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빛나는 국어 주빈쌤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수행평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1년 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시험과 시험 사이에 내가 점수를 깎아먹으면 안 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가지고 나를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나의 생기부를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볼 제목은 수행평가로 나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되게 매력 있게 만들어야 얘들아.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전형들을 준비할 때 그럴 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이 학교에 조금 더 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내가 조금 더 이 학과에 잘 어울리는 학생이에요. 라는 매력은 사실 그 서류 안에 다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눈에 보이려면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아니면 옆에 친구가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만의 매력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매력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해왔던 게 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색깔을 쌓고 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길을 누구보다 빨리 찾을 수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저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례들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좋은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해보고 나서 단계별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들로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그 마지막은 제가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실제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해내야 하는 아주 좋은 선순환 과정인데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수행 보는 전날, 야, 내일 수행 뭐 봐야? 뭐 봐야 돼? 막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막 공지 알려가지고 전날 새벽에 몰아서 준비하는 그런 수행평가 말고 얘들아. 이 수행평가를 가지고 정말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드러내려면 일단 제일 먼저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그쵸? 내가 이 생기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은 뭔지? 그리고 이 생기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나의 모습들,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 나라는 사람의 매력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려면 내가 나를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는 나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주제들은 동아리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창의적 활동, 그리고 진로, 세특 여기저기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이 수행평가 각 과목별로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나려면 그 무엇보다 자기 이해, 자아 탐구가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교과목과 연결시켜서 수행까지 잘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어서 내가 맨 마지막으로 피드백까지 잘 마무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전형으로 정말 대입을 준비할 때 면접까지 고려를 해서 그때까지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혹은 나의 관심사 혹은 내가 되게 집중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찾고 그리고 그걸 교과목과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나의 이런 진로에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과목을 이 세 개로 연결시키는 거죠.
나를 그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누구도 나랑 똑같이 정말 100% 똑같은 이야기를 생기부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거든. 그건 정말 나의 이야기니까.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진로와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종이에다가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뭐 철학가도 아니고 이거 답을 내리려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나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가볍게 가벼운 단계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의 답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질문들의 답은 수월하게 나오는데 딱 들어가 여러분들의 그 돋보기창 들어가면 거기 뜨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봐. 어떤 친구들은 스포츠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노래 음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뭐 웃긴 거 예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의 관심사는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뭐에 관심이 많은지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사를 요즘은 AI가 다 수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지. 돋보기 창을 보시든 아니면 너튜브 채널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든 모든 알고리즘을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나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렇게 보다 보면 난 뭐에 관심이 많구나. 난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보네. 라는 걸 역으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자주 시간을 쓰고 내가 나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요즘은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에 오래 묶여 있겠지만 오래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많이 투자하고 있는 딱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네이버 창이나 아니면 요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텐데 그 속에서 유독 내가 집중이 많이 가고 유독 내가 관심이 많이 가고 특히나 더 감정의 동요까지 되는 그런 몇 가지의 이슈들이 있다면 나는 특정한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다 보면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거 좋아하나 보네. 라는 걸 비교적 이전보다는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건데 틈틈이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아간 그 관심사와 이제는 가장 관련이 깊은 과목을 고르시는 거예요. 가장 관련이 깊은 과목을 고르셨다면 그 과목의 학습 목표 중에서 단원마다 내용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 그리고 그 과목 중에서도 여러 단원들 그 단원 중에서 나의 진로랑 가장 엮기 쉬운, 가장 연관짓기 쉬운 단원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 목표에 맞는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부분에 진로를 탐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언론이라면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 언론에서 찾아보는 거지. 그리고 뭐 언론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궁금한 분야가 뭐 의학 쪽이든 아니면 뭐 약학 쪽이든 내가 궁금한 게 그쪽이라면 이 학습 목표를 그 분야랑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시작된 고민이지만 이게 점점 확장되어서 교과목과 진로까지 엮어나가는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러다 보면 엮을 수 없는 게 없어. 생각보다 내가 문과를 준비하더라도 이과 과목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고 내가 이과를 준비하더라도 문과 과목까지도 다 연결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나 이거 버릴 거야 라는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버릴 만한 게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히 하시고 나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정보와 더해서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전문적인 지식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꿈꾸는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스크랩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 생기부 가지고 면접장에 가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교수님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 이런 것까지 공부했어? 이거 공부했을 때 어땠어? 그랬는데 갑자기 백지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게 뭐더라?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수행평가 준비할 때 이렇게 할 때 다 모아놔야 돼. 그래야 면접하기 전에 면접 준비할 때 그때 다시금 다 이렇게 복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확장된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점점 알게 되는 것,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세분화되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기록을 해놓으시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조금 더 디테일해질 거고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조금 더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일 거라고 생기부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단계별로 성장한 걸 보여주지? 이런 전략을 짜지 않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시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잘 보일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예시를 통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체 활동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창체 활동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는.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다 같이 영상 보고 소감문 쓰고 그런 시간인데 그 영상 보는 그 시간에도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나의 진로와 어떻게 하면 나의 관심사와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AI 사용 영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AI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영상을 봤을 때, 그럴 때에도 AI를 가지고 언론이랑 연관지어서 그렇게 AI가 과연 기자 로봇이 되었을 때 실제 캐스터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사례를 찾아와. 그 다음에 그걸 소감문에다가 같이 연관지어서 적는 거지. 마찬가지로 상상력의 힘, 다 같이 영상 봤어. 전교생이 똑같은 영상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영상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분야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도요. 제가 정해져 있는 동아리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방송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방송반은 점심시간에도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방송반은 또 가기가 싫고 그래서 이미 있는 동아리들 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동아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어찌저찌 친구 따라서 재밌는 동아리 들어갔고 나의 이런 정말 진로와 관련이 깊은 그런 동아리,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하다가 아예 그냥 내가 만들어버렸어요. 뭔가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랑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끼리 그래 뉴스? 우리가 만들면 되지. 우리 방송부 아니어도 뭐 핸드폰 다 있고 다 이런데 만들면 되지. 이래가지고 뒤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다 같이 막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척, 난 앵커인 척, 누군 기자인 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뉴스를 만들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진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그냥 정말 내가 나서서 그냥 내가 아예 이런 자율동아리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탐구를 해보시고 하다 보면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될 거고 생각보다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네 라는 것들도 알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생기부에 다 남겨주셨으면 너무 매력 있는 생기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세특은 얼마나 또 더 이렇게 엮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렇게 작품 읽고 작품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수업을 했을 때 그냥 이런 발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형식을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 형식을 뉴스처럼 진행해버리고 아홉켤레 이 구두 이 주인공이 실종된 걸 실종 사건처럼 얘기하면서 실종된 사건을 보도하듯 그렇게 제가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선생님들도 봐주셨던
학종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학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이 분야랑 어떻게 엮지?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뉴스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나의 이 진로와 이 항목을 계속 엮는 거죠. 엮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랑 나의 진로랑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연관 지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친구들 다 발표하니까 앞에 가가지고 그냥 발표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돼. 그치? 심지어 프랑스어에서도 프랑스어 언론인을 막 발표하기도 하고 프랑스 언론사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세계사, 한국지리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과목들에서 어떻게든 내가 다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이 진로와 이 적성에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목 세특도 마찬가지,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 창의적 활동도 마찬가지 나를 알고 나면 생기부를 읽는 그 몇 분 동안에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결이 한결같잖아. 아, 얘는 이걸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제가 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다시금 본 학창시절의 생기부에는 아, 얘가 학교 활동을 되게 재밌게 했네? 라는 게 이렇게 연관 짓는 부분 말고도 앞에서 보면 뭐 학교에서 뭐 연극하는 게 있으면 나서서 참여하고 샹송 대회 있으면 나서서 들어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한 줄 한 줄 기록에 다 남아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 친구가 학교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 빼지 않고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친구인가 보다 라는 게 또 결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보여주려고 열심히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생기부는 뻔할래야 뻔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똑같을래야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2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금 읽어봤는데 고2 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 적어주셨던 게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생기부가 되게 나는 형식적이고 사실 너무 뭔가 그냥 의미 없고 크게 아,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학창 시절에는 그 시절에 나도 아, 이거 그냥 대학교 가려고 다 같이 막 채우려고 엄청 그냥 다 형식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본 생기부에는 정말 나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걸 이제야 뭔가 확 와닿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이런 말들이 요즘 너네가 나한테 해주는 말들이잖아. 선생님 보고 동기부여 얻어요. 막 선생님 보면서 제가 막 열정 얻어요. 선생님 이게 시간을 진짜 열심히 막 잘 쓰시네요. 막 이런 말들 너네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잖아. 근데 이런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그때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라는 사람이 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생기부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되게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생기부를 그냥 막, 아, 대학교 가야 되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채워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라는 사람의 성장 일기 시작. 나라는 사람 일대기의 딱 첫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잘 기록해놔야지 라는 마음으로 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한 과목 한 과목 한 칸 한 칸을 되게 의미 있게 진심으로 채워놓으셨으면 그러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때도 내가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실히 성장하려고 아등바등 됐구나 라는 것들이 다 보여서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야 의미 있는 기록이 되더라고. 정말 만약에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어떤 척이었어. 똑똑한 척, 내가 유능한 척 이런 것만 가득한 생기부라면 다시금 돌아봤을 때 별 감흥도 없겠죠.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진심으로 막 뉴스를 제작했던 거, 샹송 대회에 나갔던 거, 축제 나갔던 거, 담임 선생님이 적어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맞네. 그때 나도 되게 애썼었네.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기억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칸 그리고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요. 빛나는 생기부, 여러분들만의 찬란하게 빛나는 생기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빛나는 시간들을 응원하는 빛나는 국어 지민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쳐볼게요. 빛나는 국어 지민쌤이었습니다. 안녕!